네, 레인보우 포트폴리오까지 보고 왔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네, 오늘 밸류 투자담은 이성호 팀장과 함께 투자의 체크리스트 하겠습니다. 일정을 또 지표 통해서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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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어제 발표된 글로벌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점검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3.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중국에서 약간의 그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완화 부분을 좀 기대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품목별로 보면 이제 이번에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인들이 주식으로 쓰고 있는 돼지고기와 그리고 야채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치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또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4월 역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방향이 다소 좀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쓰기가 좀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지금 올해 세운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4%엔 다소 미달한 부분이지만 그 여러 가지 좀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의 그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커지면서 추가적인 그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인 그 기대감이 이번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다소 통화 정책,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같은 그런 통화 정책이 다소 좀 딜레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바뀌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스페인 위기설도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장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스페인 위기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하락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그스 국가들이 지난 연말하고 연초에 그리고 LTRO라고 하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한숨을 돌린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전히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수면 아래로 좀 잠재되었던 악재들이 여러 가지 부상했다가 다시 가라앉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4월 연간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많은 채권이 지금 만기가 도래하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신규를 통해서 차환을 해야 하는데 발행이 좀 여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4월 채권 만기를 잘 넘기더라도 지금 10월을 전후로 해서 대규모 채권 만기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보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다소 좀 그 일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대한 그런 구제금융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 같은 그런 채무 탕감 위기가 좀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료 잠깐 준비한 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스페인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약 몇 개월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6% 이하로서 여유는 좀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다소간 약간의 좀 리스크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위기감 지표가 될 수 있는 또 CDS 프리미엄도 보시면 전 고점 부분까지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462포인트라는 자체는 아직까지 상승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여유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잘 보시면서 시장의 위험도를 좀 판단하시는 전략도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또 총선이 있는데 그동안 선거 테마주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 일정을 통해서 한번 또 전략을 짜볼까요? 네,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겠지만, 국내 일정, 일단 중국부터 잠깐 살펴보면 중국의 이제 해관의 3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2월 무역수지는 적자를 시현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20년 만에 최대 적자라고 하지만, 지금 3월달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적자가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대중국 수출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수출 업체들에게 호재로 받아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정책 상황을 봤을 때, 한머니를 규제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다소 좀 늘리고 수출을 다소 좀 줄이는 방향에서 들어온 달러를 갖다가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섹터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우려감을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일정을 잠깐 살펴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총선이 바로 하루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선거 관련주들 그동안 좀 특히나 이제 특정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어제 최근에 장이 조정받으면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지지율에 따라서 특정 후보와 관련이 있다 해서
대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좀 선거가 치러지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당선된 인물의 위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관계인 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처럼 언제 하락세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책 관련 주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일어날 수 있는, 특히나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섹터에 대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선과 같은 그런 이슈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손절을 해야 되냐 마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기업에 대해서 변경성이 크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최근에 증권가에 불고 있는 이슈는 이런 변동성과 무관한 실적과 좀 관계된 종목들을 찾자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동국실업이라는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주가 여전히 주도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이번 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소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자동차주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라든지 대형 부품 업체를 계속 갈 경우 트리클 다운 효과, 흔히 말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위 업체들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갔던 돈들이 하위에 실적이 탄탄한 업체들을 찾아서 흘러 들어가는 형상을 갖다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자동차 종목 다음을 찾거나 혹은 저평가된 자동차 섹터 중에서 찾고 있는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분류되는 기업으로서 일단 실적에 대해서 좀 탄탄히 기대를 해보면 하자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차역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K9도 출시가 되고 그리고 기존의 K5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향후 실적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12년 가이던스 기준 자동차 부품주로서는 굉장히 싼 편인 퍼가 약 3대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는 좀 믿고 가셔도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동양철강과 MB생산에 대해서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만큼의 대부분의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같이 겸비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국실업 기술적으로도 좀 짧게 보고 갈까요? 네, 기술적인 요소를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제 패턴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저점을 보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약 60일선을 기준으로 터치할 부분은 매수 기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에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상승과 더불어서 매수가는 약 2,400원 정도 언더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돌파할 시에는 3,500원 정도, 손절가는 2,200원 정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장입니다. 역시 실적 우량주 위주로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밸류 투자자문 이성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